굉장히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함정 뭐냐면 바로 처가 아니라 첩이에요. 첩을 두는 것은 그대로 용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 관리들이 꼼수를 쓴 거예요. 정실 부인 한 사람을 두고 여러 명의 첩을 두는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첩이 합법화되면서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첩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서자도 많아지고 얼자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적자와 서를 어떻게 구별하고 차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됐던 겁니다. 이래서 조선 초기에 서에 대한 차별 문제가 이제 논의되기 시작하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서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이것과 동시에 태종 때 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녀 차별을 명문화하는 거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남녀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물론 남녀 평등한 건 아니었지만 남녀 차별이 그 이후 조선시대보다 심하지 않았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차별이 심해지는 계기가 태종 때부터 또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여성이 여러 번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남자는 1처만 둔다. 그 대신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한다. 이래 가면서 여성은 절대로 한 남자하고만 살아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우긴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뭘로 하느냐? 자,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재혼, 이걸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고려시대 여성의 재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재혼하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재혼하고, 이게 다 가능했는데, 이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슬슬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3번 결혼한 여성, 그러니까 재혼까지는 어떻게 손을 못 대겠고, 그거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니까요. 여성의 3번 결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여성이 3번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장을 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3번 결혼한 여성의 이름을 자녀안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자의 명부예요. 여기다가 이름을 올려서 불명예를 주는, 이런 식으로 이걸 금지를 시키겠다고 한 거죠. 자녀안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겠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무슨 봉숭아학당입니까? 봉숭아학당 칠판에는 언제나 한쪽 구석에 떠든 사람 이거 있잖아요. 자녀안,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효과가 없는데,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의 여성의 경우에는 3번 결혼하는 게 아무래도 꺼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을 거예요. 태종 때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태종의 아들 세종이 아버지의 그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3번 결혼한 여성을 직접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3번 결혼한 여성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시작해요. 처음에 어떤 불이익을 주느냐? 정조와 대성에 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정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이게 6조 가운데 2조와 병조입니다. 요것이 아주 그 당시 관리들의 핵심 요직인데, 여기는 못 올라가라는 거고, 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언관이에요. 왜 언관을 대성이라고 하냐면 고려시대에 언관을 어사대의 관리, 중서문화성 낭사의 관리, 중서문화성의 성을 따가지고 대성, 이렇게 하면 이게 언관이 되는 거거든요. 인사를 담당하는 관직과 언관직에는 못 가게 하겠다,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니 알아서 3번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불이익을 주지만 세종 때까지도 재혼까지는 어떻게 못하고 3번 결혼하는 것까지는 맞겠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제 한 걸음 들어갔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재혼도 막아요. 이건 성종이 하는 일입니다. 성종 8년 1477년은 우리나라 여성 인권의 악화에서 아주 기념이 될 만한 해입니다. 이 해에 성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여성의 재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재가를 막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삼가 3번 결혼하는 걸 막았으니 재가를 더 막는 것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는 여자가 재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성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절개를 잃는 것은 지극히 큰 일이고 굶어 죽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런 사람은 굶어 죽으라고 해.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 절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종의 이런 고집 때문에 여성의 재가가 금지가 돼요. 그런데 여성의 재가 금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가한 여성을 데려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재가한 여성이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저는 이거 굉장히 치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여성의 재혼을 금지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부인과 여러 명의 첩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한 번만 결혼하고 재혼을 못하게 막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부가 있을 때, 남자, 여자가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지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죠. 이러면서 비록 지배층 안에서 관직에 올라갈 사람들 안에서의 이야기지만 남녀 차별이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자, 남녀 차별의 이 논의의 결과가 경국대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경국대전 예전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요. 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잃었다라는 뜻이고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하고 재가한 걸 그냥 같은 걸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그리고 설의 자손은 문과와 생원 진사 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과거 응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설의 자손이 같이 끼어 있잖아요. 재가한 여성이 낳은 자식과 설의 자식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설 차별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설에 대해서 차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역시 태종 때 나옵니다. 태종 거의 말년에 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줄에 올라요.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서선이라는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5명과 같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종친과 각품의 서울자손, 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각 품계를 가지고 있는 관리라는 뜻이니까 관리의 서울자손은 이런 뜻이죠. 고위관직에 임명하지 말아서 적처와 첩을 구분하게 하소서라고 왕한테 아뢰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적자와 서를 관직으로 차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요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두고두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인구의 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박지원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얘기예요. 이거 뒷담화를 한 겁니다. 건국 초기에 죄를 지은 재상 정도전이 서울 자손인데 우대원 서선이 정도전의 종에게 욕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선이 정도전에게 원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원수 갚을 생각을 하다가 정도전이 패망하게 되자 이방원한테 이제 죽음을 당하자 죽은 뒤에나마 서력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후손을 겨냥해 가지고 정도전의 후손들 차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법이 반드시 행해지리라고는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정도전이 막 죄를 지어서 처형된 때이다 보니까 그 말이 쉽게 먹혀들었고 그 법이 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선도 이것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서어를 차별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박지원이 뒤에 해설을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박지원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전이 서얼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건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정도전은 과연 서얼이었나?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볼 때 정도전은 서얼이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면 서얼이 아니었다고 해야 되겠죠? 요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태종 때부터 서얼에 대한 차별을 하려고 했다. 태종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처 하나를 들이고 첩을 들이는 일이 합법화됐다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첩이 낳은 아들들, 서얼에 대한 차별을 제도로 법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죠. 자, 이래서 서얼들에 대한 차별이 여러 논의를 거쳐서 결국 경국대전에 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국대전에 서자와 얼자를 나누어요. 서자는 어머니가 양인인 첩, 얼자는 어머니가 천민인 첩. 자, 서자와 얼자 사이에 또 차별이 있겠죠. 자, 어떻게 규정을 만드느냐면